오늘 펠로시 네. 그 하원 의장이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우를 하지 않았던 네. 거예요. 그 왜 그런 겁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정치 문법에 네, 특히 너무 이제 외국에서 네. 손님이 오면 이렇게 의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의전은 그냥 기본적인 예의고 네. 그거를 안 하는 것이 갖고 오는 파장은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거하고 네, 다른 네. 영역이라.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이 영리한 선택이라는 것에 당연한 부분인데 네. 그 그렇습니다. 상식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뭐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보건대는 뭐 지금 너무 이제 현안이 많이 터지니까 네. 정신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악의가 안 맞잖아요. 미국 일극주의를 강조한 유일한 대통령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 근데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처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저는 들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한미 드러내놓고. 동맹을 너무너무 네. 강조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휴가가 더 중요한 듯이 하는 이 선택, 네. 이 선택도 너무 그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이제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휴가 기간에 이렇게 만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앞서 있는 게 대통령이 휴가가 돼버린 나라가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이 안 만들어진 상태가 뭔가 엄청난 일들을 자꾸 엄청난 실수를 자꾸 반복하게 하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없게 몰아넣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숙하고 서투른 정부 수준의 문제가 아니어서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낮을 문제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네. 국민들도 당황하고 예. 이게 그래서 그 여론조사에서 그걸 어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 보수층이 우리나라 한 35% 이상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경계하는 태세가 되고 너 이러면 안 돼라고 네. 막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매우 심각한 게 말씀해 주신 대로 드디어 건진법사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고위공직자 또는 이제 여당 관계자가 누군지 확인이 되면 네. 이건 사실 바로 검찰로 이첩해서 수사하도록 하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대기업에 홍보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심하세요. 대통령실 팔고 건진법사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인사 개입하고 뭐 돈 요구하고 이러면 그거 사기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홍보를 했어요. 이게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낸시 펠로시가 왔는데 미국 권력 서열 넘버 3잖아요. 사실 세계 넘버 3라고 봐야죠. 세계 넘버 3라고 봐야죠. 지금 미국의 힘이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휴가 중에 펠로시를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휴가 중이어서. 그러니까 휴가 중에 나올수록 오히려 더 그 외교 효과는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가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법,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대통령의 유형을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다. 중국을 의식해서라고 했다면 훨씬 더 세련되게 대응을 그러니까요. 했어야죠. 예. 기본 의전을 오히려 더 탄탄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예.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영리하게 갈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런 모습이면 국민들이 호응하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가 확인이 되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제가 보기에는요, 그 중국 정부에서 웃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지금 누구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암묵적인 암묵적인 어떤 그 사인을 공무원들이 다 받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누구는 사실은 누굽니까? 그 누구는 부인이 아닐까? 부인이 부인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러면 네. 이렇게 이게 뭐 검찰에 넘기든지 예. 뭐 이런 거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극적으로 가서 네. 이거 꼭 나가셔야 한다. 네. 설득하면 되는데 네. 뭔가 그런 식의 상식적 질서가 아주 자기한테 위험한 네. 불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뭔가 그 상황을 벌써 다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아니면 이게 설명이 되나라는 이게 막 의심이 생기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직접 알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기어가 있으니 음. 그건 바로 김건희, 영린이다. 그 말 네. 자체를 하는 것이 금기시돼 있었다. 그런 라는 식의 보도가 얘기들이 나왔지 또 이렇게 많이 퍼져서 맞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상식이 납득할 수 없는 네. 질서가 만들어졌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그게 근거 있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정부 출범하고 나서는 뭐 제가 객관적으로 아는 사실이 있어라기보다는 네. 제가 아무리 많은 거를 이렇게 생각해봐도 네. 도대체 이런 정도라면 네. 이거는 정말 새로운 그 권위와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야 되는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 통상 뭐 대통령 심기경호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심기경호 여사 거기에 심기경호. 상식이 있겠죠. 근데 그 상식은 이 정도까지 우리를 그렇죠. 황당하게 하지는 황당하게 않을 것 하지 같아요. 않죠. 예, 예. 예.